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건강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허리 디스크가 아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목이죠. 네, 질문이 아니고요. 자, 이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고요? 라는 그런 내용의 강의인데, 우리가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상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선생님 문제 없다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허리 통증은 다시 한번 리뷰를 간단히 해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통증이에요. 성인 10명 중에 6명에서 8명은 일생의 요통을 한 번 경험합니다. 허리 통증을. 국내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와 현대화된 생활 습관들이 허리 통증을 자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15% 정도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죠. 그리고 우리가 주위의 병원을 한번 둘러보면은 척추 관절, 특히 허리와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서 방송 보셔도 허리 관련된 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표적인 또 과한 진료 혹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허리 통증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수술하지 말라. 그리고 운동으로 다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안 낫는 환자도 정말 많죠. 고생을 하는 게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이 허리 통증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통증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85% 정도는 비특이적인 요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분명한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죠. 자, 그러면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익히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제일 흔한 건 염좌 및 긴장이에요. 삐끗하는 거. 그 다음 유명한 병이 바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죠. 그 다음 협착증, 전방전이증, 척추염이나 척추관절증까지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대부분 다 허리 통증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제가 나열해드린 위의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간혹 이 비척추성 원인에 의한 요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 허리 척추 질환이 아닌데, 그게 원인이 아닌데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걸 바로 비척추성 원인에 의한 요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환자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정말 심한 허리 통증으로 오셨고, 가만히 이게 앉아있기가 힘든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도 저희 병원에 그 환자 대기실이 이제 소파처럼 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너무 아파서. 39세 남자가 병원에서 눕기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요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만나기 전날도 사실 병원을 왔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고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다. 그래서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계셔서 제가 전날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뵙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원장님 만나서 약 처방도 받고 진통제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MRI 검사도 해봐야 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어요. 엑스레이는 당연히 처음부터 찍었고요. 환자분은 심하면 다리까지 저리고 꼼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엑스레이를 보았더니 이런 소견이 보였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시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소견이죠. 저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산돌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자, 어떻습니까? 허리가 지금 뼈가 5개가 있고
요게 맨 마지막 뼈인 5번 뼈죠. 여기는 모형이 다른 게 몇 번 뼈죠? 천추 1번, 엉치 1번 뼈죠. 골반에 속해 있는. 여기가 약간 좁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행성 디스크 소견이 보인다고, 예, 그 처음에 보셨던 우리 병원의 다른 원장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데, 오늘은 김병호 원장님이 저기 수술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약이랑 기본적인 진통제랑 물리치료랑 처방을 드릴 테니까 너무 아프면은 언제든지 빨리 오시고 괜찮으면 한 주 정도 볼게요 하고 기본적으로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디스크만 좁아져 있는데 환자는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예전에도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나요?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경험하는 통증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같은 걸 했었는데 이렇게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는데 너무 아프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MRI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분께서 MRI 검사를 하셨는데 자, 이 MRI는 어떻죠, 여러분?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윤희님도 들어오시고 하루 한껏님도 질문 주셨는데 이 MRI 보면 어떻죠? 네,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이나요? 자, 이쪽이 등이에요. 등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번이 여기고 천추 1번이 여기인데 엑스레이선 조금 좁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디스크는 어떻죠? 굉장히 좋은 신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T2 강조 MRI 영상인데 물 성분이 하얗게 보이고 지방 성분도 하얗게 보이는데 디스크 안의 것이 하얗게 잘 보이죠. 와, 우리 하루 한컨님께서 멀쩡해 보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커피 쿠폰을 저한테 주시면 하루 한컨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멀쩡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루 한컨님 맞아요. 디스크에 어떤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요. 근데 환자분께서는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꼼짝이 안 되세요. 그냥 누워 계셨고, 휠체어가 아니라 아예 들거에 실려서 MRI 검사도 다녀오셨고, MRI 검사 중에서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맞으셨어요. 근데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잦아들지가 않는 통증인 거죠. 갸우뚱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MRI 찍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MRI가 다 똑같은 MRI가 아니에요. MRI가 기본적으로는 표준 컷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6컷에서 8컷 정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실 때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MRI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MRI에서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아까 MRI는 뭐죠? 측면에서 옆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는 거고 여기 이제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고 요게 골반뼈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척추이고 요게 맨 마지막 디스크 5번 뼈 여기는 엉치 1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 장요근이 보이죠. 요건 어떻게 보이나요? 네. 한이님도 지금 방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퀴즈 내고 있어요. 이 MRI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나요? 네. 조금 어렵죠. 이번 문제는. 어떤 게 이번에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상 소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어디가 이상한 거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상 저 같은 신경외과 의사의 도움보다는 실력보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상의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더 체크를 해봤더니 우측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콩팥이 어디 있냐면 요렇게 보이는 게 우측 신장이에요. 콩팥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좌측 신장이에요. 여기 두 가지에서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다른 그림을 찾는 거예요. MRI는 다른 그림을.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제가 표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좌측에는 콩팥의 실질과 내려가는 요로의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죠? 무언가가 가득 차 있고 부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환자가 열이 나시는 것도 아니고 39세인데 다른 내과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는가? 하고 다시 엑스레이를 봤어요. 다시. MR을 보고 엑스레이를 다시 본 거예요. 처음 엑스레이에서는 잘 모르겠던 거죠.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찾았대요. 정말 다시 전 지금 찾으라고 해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찾는지. 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른쪽 요로에 결석이 보인다는 거예요. 돌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큰 돌이 지금 보이지는 게 없어요. 어디에 보이냐 했더니 반짝하고 보인대요. 저렇게 보여 있는 거. 확대를 해서 보았더니 제가 화살 표시한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MRI를 보고 콩팥에 붓기가 있는 거를 안 다음에 다시 그 위치를 따라서 확대해서 정밀 판독을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용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고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맞아요, 하루한컷님. 알 수가 없죠. 저 희끗한 저게 돌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돌은 종류가 많거든요. 예. 반짝반짝 빛나는 돌도 있지만 안 보이는 돌도 많아요. 그럼 이거를 잘 찾아낼 수 있겠어요, 원장님? 그랬더니 초음파로 본인이 잘 찾아낼 수 있겠대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요로결석입니다. 예, 요로결석이에요. 환자분 진짜 요로결석이냐는 거예요. 난 너무 허리가 아프대. 이거는 비뇨기과를 가셔야 돼요. 근데 통증이 너무 있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액도 좀 맞고 저희가 비뇨기과가 아니기 때문에 척추관절병원이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는 다 있는데 과가 비뇨기과 의사는 없어요. 저희 병원에. 그래서 저희 내과 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액을 좀 맞아드리고 좀 소염제 해드리면서 통증을 좀 조절을 해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반나절을 너무 아파서 거동이 안 돼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딱 제가 보던 결석 환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결석이 잠깐 안정화가 되니까 씻은 듯이 또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오후에 딱. 원래 허리 환자면 그렇게 딱 안 났거든요. 저희가 응급실에서도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인터널 돌 때 보면은 요로결석 환자들은 딱 알아요. 올 때.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7시 30분부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해요. 통증이 아주 급성으로 분명하게 와요. 팍 하고. 그래서 환자가 언제부터 왔는지 딱 알아요. 예. 묵직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해서 환자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30분 전부터. 저녁 먹고 나서 9시 뉴스 보다가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환자분도 통증이 딱 사그라드니까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다시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러시다가 비뇨기과로 전원이 돼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치료 받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괜찮다. 예.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워낙 또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돌은 재발해서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생활습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지금은 잘 지내시는데 잘 치유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돌이 저렇게 아프다니. 자, 요로결석은 신장과 요관, 방광 등 비뇨기계, 요로,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서 지나가는 길 통로에 생기는 결석, 돌입니다. 극심하고 분명한 통증이 오고 특히 옆구리로 많이 와요. 아주 심해지면은 요통으로 생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는 방사되는 느낌도 나와서 오해가 되기도 쉽습니다.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도 잦고요. 자연 배출도 가능하다라고는 알려있지만 체중격파 세석술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재발이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식습관 조절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원장님들도 비뇨기과 원장님들께서도 이 결석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응급 전화를 받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참을 수 없는 3대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3대 통증.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허리 디스크. 너무 아픕니다. 정말로. 파열돼서 신경을 누르며. 그 다음이 요로결석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치수염입니다. 이빨에 이 치아 안에 염증이 생겨서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치수염. 저는 개인적으로 치수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친한 동생이 치과 의사여가지고 밤에 불러서 저 치료했어요. 예, 밤 11시인가, 뭐 12시 자정에 걔 불러다가, 예, 얼굴에 좀 못을 박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로. 그 정도로, 이게 아픈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통증은 허리 디스크랑 그리고 요로결석과 치수염은 참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요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석을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최초에 발생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종종 어떠한 경우에는 이 환자분은 아니지만 다병원에서 이게 참 오인하기가 쉽잖아요. 허리에다가 주사 치료도 하고요. 예, 교수 치료도 하고 시술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요로결석이,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깨끗하지만 만일에 디스크가 퇴행성 소견이 어느 정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를 디스크를 오해할 수 있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가능한 병이고, 이 의사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증상과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로 치료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체외충격파가 우리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충격파하고 좀 다른 거고요. 세석술을 하는 충격파가 있는데 되게 큰 기계예요. 저는 사실상 제가 치료를 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한테 어떤 치료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한 번 오셨을 때 어떻냐 그랬더니 다른 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지금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뭔 치료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아마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비욘디에서 요로결석과 관련된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비척추성 요통, 척추가 원인이 아닌데 아픈 비척추성 요통에 대한 환자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장과 비뇨기 질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석, 신우신염, 신우신염은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신장 종양, 이런 것들도 전부 비척추성 요통을 발병할 수 있는 주요한 첫 번째 질환입니다. 신장은 그 위치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오해되기가 되게 쉽고, 요로 자체가 척추 옆으로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편측으로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감별을 했다면 또 감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오인하기 쉬운 첫 번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위장관계 질환이에요. 췌장염, 이런 경우에는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위장관계 질환도 허리 통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십이지장 궤양이나 염증성 대장 질환도 보편적인 경우에는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통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고 감별을 요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증, 난소질환, 자궁근종 등이 있는데, 자궁내막증은 쉽게 말해서 생리통과 같은 형태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저는 생리 때가 되면은 허리가 많이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통도 이런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될 때가 많고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난소에 생기는 질환들이나 난소나 나팔관에 꼬임 등이 발생할 때에도 엉치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근종도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생기는 이 종괴 효과가 있어서 통증이 허리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인과 질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복부의 대동맥류, 비교적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박동성 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복통이나 요통, 허리 통증으로 생길 수 있고요. 박리가 발생하면은 췌장염처럼 등까지 뻗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심근경색도 우리가 심장질환이라는 거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리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근경색도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요통이라든지 견갑골 같은 데로 통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도 굉장히 구별을 잘 해야 되는 통증 중 하나이고 통증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이죠. 포진은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병이 발생하면 그때는 구별이 정말 되는데 초기에는 이 수포가 생기지 않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게 오인하기 쉬워요. 편측성으로 발생하게 되고 등이나 옆구리, 갈비뼈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엉덩이로도 생길 수 있고요. 다리를 따라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절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도 굉장히 유사해서 방사통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진의 초기에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골반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들도 허리 요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척추성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면에서 이 비척추성 요통을 좀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을 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환자처럼 정말 허리 통증으로 오인을 할 만한 게 많은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잘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요. 증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통증이 너무 심한데 자율신경계적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복부 내장계 질환의 가능성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도 물론 통증이 심하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미주신경이성 실신이라든지 이런 경향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쪽에 신장 계열 질환이나 위장관, 대부분 복부에 있는 내장계 질환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율신경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미묘한 증상들이 많아요. 통증과 동반되는 오심, 그리고 오한, 그리고 식은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복통이라든지 약간씩 달라요. 결석도 갑자기 아프다가 어느새 갑자기 사라지는 통증? 이건 허리 디스크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나타나는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허리 디스크는 신경섬유의 구성상 통증이 급성으로 왔다가도 그 급성의 통증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얼얼한 느낌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결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 아파요. 그리고 또 너무 아프고 이런 통증의 구간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동반되는 미묘한 차이와 다른 증상들을 가지고 비척추성 요통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밀 진단을 위해서 체계적인 검사를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또 다른 환자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요통으로 오인될 수 있겠구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2살 여아입니다. 12세 여자아이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네. 12세 여자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아이들은 척추 자체가 유연하고 디스크가 젤라틴처럼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놀고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허리 아프다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허리 통증인데 집에서 놀다가 왔어요. 넘어진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어떤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아픈 걸 했더니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내원을 했대요. 자주 허리가 아프다고 한대요. 자주. 아, 그래요? 그래서 측만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엄마들이 요즘은 측만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아이가 키가 크면서 허리가 휜 건가? 그것 때문에 아픈가? 이러면서 내원을 하셨고, 그러면 제가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엑스레이 검사는 많이 해봤다. 여기 병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정형외과에서 몇 번 검사 많이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 없다고 하더라. 근데 MRI 검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살 여아는 사실 MRI 찍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인체에 해로운 건 없어요. 자기장으로 찍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 쉽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2살이면 다 컸으니까 찍을 수 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 엑스레이 좀 봅시다 하고 엑스레이 먼저 다녀오셨어요. 자,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12살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뼈 성숙도 이루어졌죠. 예. 당연히 MRI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영상의학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하얗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뭘 것 같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요. 뭘까요? 그랬더니 확대해서 좀 보고 약간 조금 더 찾아보고 판독한 다음에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면서 MR을 어디를 찍을지는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알려줄 텐데, 환자분이 제가 허리 아픈 거 외에도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아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배 아프다는 얘기도 자주 한대요. 요거는 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원장님하고 다시 얘기했더니 영상의학과 원장님이 저게 다른 것 같대요. 그래서 뭐 같냐 했더니 이빨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아. 치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래서 네,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MRI를 골반을 찍어봅시다 하고 아버지한테 MR을 골반을 찍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 MRI 찍는다니까 달려오시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뭔가 좀 다른 조직이 들어있는 것 같다. 한번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동그란 크기의 커다란 난소 낭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되기로는 MRI상에서는 난소 기형종으로 진단이 됐어요. 사이즈는 9cm가 넘었어요. 그래서 멀티노듈라한 여러 가지 안에 성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형종으로 관찰이 되어졌고, 초음파도 같이 진행을 해보았더니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죠. 엘기님이 아주 똑똑하신데요. 테라토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테라토마. 제가 적어놨군요. 메이처 테라토마인데 기형종입니다. 난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데 발생을 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이라고 보면 되고, 난소 기형종이기 때문에 부인과로 전환이 돼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부인과로 전원이 되어졌어요. 난소 기형종은 난소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점셀, 그러니까 발생학적인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양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머리카락, 치아, 지방, 다양한 조직을 동반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종양은 맞아요. 크기가 크거나 통증을 동반하거나 난소에 꼬임을 유발하거나 파열 등의 위험이 있으면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 너무 잘 제거하시니까 대부분 적어도 제가 여쭤봤더니 복강경으로 하고 또 배꼽으로만 구멍을 뚫어서 단일공 복강경으로 제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아이도 부인과로 전원이 되었고 치료를 잘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 치료되었기를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아우, 이분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고 허리 통증이고 4일 전부터 아프다고 그랬고 다친 적은 없고 통증이 심해서 거동이 힘들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셔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보았더니 군데군데 골절이 있었고 타병원에서도 압박골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5세고 저렇게 보이면 압박골절 당연히 생각해야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뚜렷한 외상 없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골절됐던 게 재골절되거나 지연성 붕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검사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MRI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외부 MRI를 보고 골절은 급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골절은 옛날 골절이고 그런 건 없고 통증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신대요. 디스크도 보면 생각보다 두껍고 협착증도 심한 게 아니어서 왜 이렇게 아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바로 병원을 옮겨갖고 또 산자분 소개를 해서 오셨어요. 원장님한테 가보라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오셨는데 전체적인 혈액 검사랑 이런 걸 저희 내과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환자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저나트륨 혈증도 심했고 혈액 검사상 이상 소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쭤보니까 너무 아파서 먹기도 힘들대요. 통증도 심하고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하면서 진단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원인이 뭔지. 지금 나타나는 건 전혀 없으니까 곁에서도. 그래서 신경차단술인가 시술을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해봤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경막의 신경 치료를 하니까 통증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일이 지나니까 애기님이 저 정도는 수액 탈출 아니냐인데 아닙니다. 저 정도에서는 수액 탈출은 아니고 물론 저 정도에서도 섬유륜 파열로 요통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사의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경치료를 같이 카테터와 또 신경차단술 등을 병행해서 연속해서 시행을 해봤더니 통증이 확 좋아지면서 3일이 지나니까 피부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걸로 치료가 잘 마무리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시술하거나 신경차단술은 오진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 증후군 굉장히 아픕니다. 포진에 의해서 신경이 파괴되어 버려서 후유증으로 남는 신경병증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요. 이건 후유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을 때도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나 경막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급성기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예후가 좋습니다. 대상포진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발생하는 잠복성 감염 질환이고요. 주로 평칙으로 심한 신경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만 있고 발진과 수포가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노년의 발병이 높고 예방접종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이나 디스크가 터져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면역력과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한테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신경치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초기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척추성 요통의 원인은 우리가 오늘 찾아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감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이 비척추성 요통은 오인이 되기 굉장히 쉽고 처음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과 증상을
잘 구별해야 되고요. 단계적인 정밀 영상 검사 진단이 원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네거티브고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진단적 신경치료를 통해서도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진단적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적인 치료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구별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시간인 우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